갑시다. 반갑습니다. 자, 2015학년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2016, 17학년도네. 그지? 그거 맞지? 2015학년도 지금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대입 정보 안내를 할 건데요. 하는 목적은, 시중에 많은 그 뭐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진학 지도 업체들, 그 진학파라든지 뭐 메가스터디, UA, 뭐 이런 데서 이제 하는데, 저쪽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수도권 대학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약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작을 하는데 고1, 고2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공부 열심히 하는 거라. 그지 모든 바탕은 자기 공부하는 건데 자기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조금씩 알 거는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뭐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학원 소개 넌 안 할 거야. 다 아니까. 그지? 그 다음에, 기초사항. 기본적인 건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서울대도 할까? 서울대 가는 법. 그 다음에, 수도권 상위권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데 할까? 이런 데 좀. 그렇지. 역시, 고3들은 이것도 하지 말자 하던데, 고2들은, 좀 눈이 아직까지 높지. 부산대, 경북대 할까? 하고. 자, 창원대도 할까? 창원대도 그냥 할까? 안 해도 되나, 이거? 나중에 아마 이게 제일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자, 갑시다. 학원 소개. 작업도 안 했습니다. 저기 학원 소개하고. 자, 기초사항 한번 보자. 일단은 대학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부터 현실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적표 받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등급들, 그 다음에 백분위들 아시고 계시지? 그지? 자, 서울대 정원이 3,000명이야. 60만으로 잡았어. 실제로 65만 정도 시험을 치거든. 60만으로 잡아가지고 0.5% 갑니다. 그 다음에 연고대가 합체가 8,000명. 약 이제 누적이다 1.4% 정도까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누적이 아니네. 합쳐가지고 2% 정도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톱10 대학이 5.4%, 인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면은 16.1%. 여기 인서울대학은 소위 말하는 그 잘하는 대학교가 탑10이 잘하는 대학교, 인서울대학교는 즉 경기대라든지 그쪽에 수도권에는 좀 약간, 우리는 그쪽에 안 가지 잘. 그지? 차라리 부산대, 경북대나 창원대, 경상대, 부경대로 가는데 그쪽 대학교를 포함을 한 겁니다. 전국 대학교는 이 정도고.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가고 싶다. 톱10 가고 싶다. 몇 프로? 5.4%. 만만치가 않다. 알겠죠? 그러면은 서울대. 그래서 그래도 일단 다 하고 넘어가자. 그래도 뭐 제낄 거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수시하고 정시 있고요. 모집 비율은 계략적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65%, 35% 정도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유형은 크게 이제 특기자, 논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예전에도 똑같았어. 예전에도 다른 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좀 그거를 아예 구분을 미리 해놔라. 알아보기 쉽게. 우리는 예전에도 알아봤고 지금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보니까 알아보기 쉽게 해놔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보는 게 있다. 모집시기 9월달, 12월달 그 점수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요. 학생부는 3학년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갑니다. 교과, 비교과, 교과는 내신 성적, 비교과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뭐 당연히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갑니다. 12월 달이기 때문에 뭐 이렇고. 수능도 필요한데요. 수능은 최장력 정도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수능 점수 가지고, 학교에 따라서 표준 점수 100분위. 표준 점수는 조금 상위권, 100분위는 중위권. 정규문법 배웠다, 그지? 아니다. 얘네들은 안 배웠네. 미안합니다. 정규문법 배우면은 표준 점수는 상위권에서 변별력이 좀 더 있고, 100분위는 중위권에서 변별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면 되고요. 대학별 고사, 일부 대학교, 구술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정시에도 있긴 있습니다. 자, 6회 지원하고, 그 다음에, 3번 지원한다. 가군, 나군, 다군.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할 때. 혹시, 듣다가 질문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죠. 알겠죠? 뒤에서 필요한 건 뒤에서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할 테니까. 자기 성적도 궁금하다. 나는 이러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나중에 까먹고 하면 잘 안 하잖아. 이거 아무도 메모도 안 하고 하니까. 알겠죠? 지금 바로바로 질문을 날리면 돼. 자, 전형 자료. 이거는 실제로 살짝 읽어보는 건데, 그냥 넘어가지 뭐. 학생부, 이런 게 있다. 수능 이런 게 있다. 논술 있고 면접 있고 적성검사 이런 게 있다. 적성검사는 거의 이제 여러분들 때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요.
2015학년도, 지금 현재 고3들 시험 친 그쪽부터 보면은, 뭐 예전에도 비슷했는데, 수시 4개, 정시 2개 했는데, 예전에는 조금 더 이걸 좀 알아보기 힘들게 해놓은 걸 갖다가 알아보기 쉽게 바꾼 것밖에 없다라고 보면 돼. 그걸 좀 해라, 이 얘기고. 자, 빨간 것만 보면 돼.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가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우선 선발을 폐지를 했습니다. 요거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뒤에 가서 차후에 설명한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알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을 갖다가 비중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교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학생부 비중을 좀 강화를 해라. 교육부에서 내리거든. 대학교들이 말을 잘 듣나?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습니다. 내 지랄을 해라. 이렇게 일단 시켰어. 그 다음에 뭐 수능을 수능이 이제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수학 같은 경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범위로 나눠지겠지. 이제 범위로 나눠지면은 가형, 나형으로. A, B는 난이도고요. 가형, 나형은 범위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눠질 겁니다. 한국사, 여러분들부터 한국사 들어가죠. 그지? 한국사 등급, 이거는 점수보다는 등급으로 이제 그 사정 자료로 이용을 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될 겁니다. 대학별 고사를 쉽게 내라. 이거 정도 되는데, 올해 좀 처음으로 조금 쉬워졌어. 조금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뭐, 원서접수 기간 통합됐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수능이 조금 뒤로 밀리고 있고요. 뒤로 밀리고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고3 때는 조금 더 우리하고 보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빨리 종강하고 이제 애들 보내고 싶은데, 자꾸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분할 모집 폐지가 됐습니다. 정시에서. 분할 모집 폐지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 간단하게. 자, 그러니까 아까 대학교에서 학생부를 강화를 해라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죠. 수능에서, 예전에도 수능에서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비중은 코딱지만큼이었거든. 그런데 아예 대놓고 수능 100% 전형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대가 바꾸니까 나머지 학교들도 눈치 없이 그냥, 자, 대장이 해줘야 돼. 밑에 좀 따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싹 바꿔가지고 수능 100% 전형이 전가됐으면 내신이 별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학생들을 땡기려고 하니까 아까 우선 선발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선 선발을 폐지를 해라니까 우선 선발이 뭐냐면은 요거라, 요거. 간단하게 설명, 지우개. 만약에 100명을 모집을 한다. 100명을 갖다가 논술 내지는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뭐 모집을 한다. 그러면은 50명을 갖다가 우선으로 뽑고 그 다음에 50명을 갖다가 일반으로 뽑는데요. 그냥 예를 간단하게 들게요. 일반은요 2개 2등급. 우선은요 2개 2등급. 이렇게 합시다. 3개 합. 예를 들어서 3개 합 6등급, 일반은요 3개 합 4등급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개 합 4등급이면 1등급, 1등급, 2등급이다. 3개 합 6등급이면 2등급, 2등급, 2등급이고.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 중에서 3개 합 4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애를 다 뽑아내. 그래서 걔네들 성적 순서대로 들어오시라. 그냥 50명을 미리 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합쳐가지고 나머지 50명을 뽑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논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요거였어. 수능이었어, 수능. 교과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했냐니까 수능이었어. 우선 순발에 들어가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선 순발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자리, 의자 돌려가지고 살짝 앉던지. 그렇게 가버리는데, 요걸 하지 말라고 했어, 이제.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학교에서 지금까지 계속 수시 인원이 증가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이고요. 정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뭐를 많이 늘었다? 수능 100%를 많이 넣었어. 말 잘 안 듣죠. 그지? 이 구조가 이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논술 인원도 약간 감소가 되었고요. 자, 뚜껑 걸장이 나왔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고요.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까지 같이 보는 건데, 옛날 말로 그냥 입학 사정관제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 비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앞으로 입시에서 큰 축이 됩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큰 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1학년, 2학년이니까 이쪽 부분이 해당되는 학생들은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는 거는 뒤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가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완화를 좀 해라고 했어. 옛날에는 100분이 갖고도 막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완화를 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완화를 안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향이 된 학교들도 제법 있습니다. 같이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전형 요소 중요도.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크게 네 가지, 실제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특기자, 여기 특기자. 특기자는 예체능 특기자 말하는 게 아니고, 공부 특기자야. 올림피아드,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 타왔어. 특기자 맞지? 그지? 해당 사항 있나? 혹시 있으신 분? 없나? 뭐, 토익 990점. 990점, 950점. 900점. 800. 그지? 그런 거니까. 결국은 그쪽 우리가 일반계하고는 좀 다르고 상관이 없는 게 아예 빼버릴 거예요. 자, 교과 제일 중요하고요. 수능 체제 등록 때문에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정은 소위 말하는 내신으로 가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이제 입시의 큰 축이 될 건데, 교과도 중요하고요. 비교과도 중요하고요. 수능도 조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중요합니다. 아이고, 할 게 많아졌지.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교과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능 조금 중요하고요. 논술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별 3개고 여기에 별 2개 했단 말이에요. 왜? 우선서말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예 이쪽으로 비중을 커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입니다. 수능. 아시겠죠? 요거 안 중요합니다. 정시에서 교과는. 정시에서 교과는 뭐 교대라든지 이런 특수학교들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적별 준비 전략, 자기 성적별 뭐 대놓고 물어보진 않을게. 프라이버시들이 있으니까. 같이.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상향대에 걸쳐가지고는 효율적인,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학생들마다 장단점이 틀립니다. 전형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하셔야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6등급들은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요, 빨리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저 다음번에는 시험 잘 칠게요 얘기를 하는데, 변화가 극히 없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똑같아. 마지막에 언제 시험 잘 칠래? 물어보고 3학년 1학기 언제 잘 칠래? 3학년 1학기 기말고 치고 나니까 수능 때 잘 칠게요. 수능까지 망쳐와. 그죠? 자, 밑에는 생략하고요. 자, 1학년 뭐 학과 정하고 준비 방향 잡고 전형 요소 준비 시기 벌써 지났다 그죠? 기본적인 거 준비를 해야 될 게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앞으로 이제 끝까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맞을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2학년은 실제로 이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1학년 때는 어떻게 보면 진로 탐색기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문이과부터 결정이 났고 진로가 나름대로 결정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중이라고. 자, 교과 그리고 비교과 실태까지 보고 난 다음에 좀 상담을 하십시오. 성적표 들고 와가지고. 성적표뿐만 아니라 학생부 자체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 통과 여부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최저학력 통과 여부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공부를 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2학년 때, 지금 2학년 이제 될 거잖아. 2학년 때 내가 목표 대학이 있으면 그 목표 대학의 최저 등급 기준은 2학년 때 만들어 놔야 3학년 때 논술 같은 걸 준비할 시간이 된다고. 경우에 따라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알겠죠? 3학년 올라가서 최저학력 교육 맞춘다. 그거 맞춘다고 다른 거 준비할 시간 없다고. 아시겠죠? 미리 목표를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최저학력 기준이 맞추어지면은 대학별 고사 준비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된다. 아시겠죠? 2학년 때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은 대학별 고사 그쪽이 맞출 필요가 없어. 3학년 때 그거 맞춘다고 뭐 공부 다 할 건데. 그지? 뭐 그래도 하기도 해. 뭐 3학년 때는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목표를 다시 재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은요, 수능 집중학습입니다. 어떤 전형이든지 수능이 좀 집중할 거라고. 학습량이 70% 이상 투입이 될 거라고. 알겠지? 그거는 이제 3학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자. 자, 서울대 진학 방법. 하다. 작업도 안 했어. 봐봐. 이 정리하자 해놓고 내가 보니까 이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보면 돼. 일반 학생부 50%, 지균 학생부, 지역균형 있지. 학교별 2명 추천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형 5%, 이거는 농어촌이라든지 저소득 쪽이고 차상위계층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있는데요.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조금만. 지금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났습니다. 마산 지역에 통틀어서 6명. 창원 지역에 통틀어서 9명 합격했어. 그래서 지금 학교 분위기는 매우 안 좋습니다. 성적이 매우 저조해. 평균 한 학교에 한 명이 안 된다, 이게. 그렇지. 그런데 올해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반계고 학생을 좀 더 많이 뽑았어. 지금까지 그 특목고나 과고 이쪽 애들이 이제 많이 좀 더 비중이 자꾸 늘어나다가
집중을 받지. 그럼 서울대는 그 여론 집중 받으면 좀 방향성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계고 비중을 늘렸어. 늘렸는데 마산 창원은 죽을 썼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예전에는 이제 요 지역 균형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균을 그 내신 성적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단한 면접이었는데 지금 요 지균 학생부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올라왔고요. 이름 자체가 이제 구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그래서 비교과 부분의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비교과 부분의 비중이 매우 커졌는데 그 비교과 부분에 대한 준비를 그 마산 창원 지역 학교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 시켰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비교과 준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 중앙고는 좀 학교에서 비교과 준비를 좀 지원을 해주나? 프로그램 같은 거 좀 있고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산장은 잘한 학교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이제 좀 등한시했습니다. 등한시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서울대 입시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까 내 생각. 일단 결과는 내 생각이 아니고 결과는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 진학박법.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봅시다. 자, 모집 비율부터 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봐봐. 정시 몇 프로? 35%. 그 다음에 논술 몇 프로? 27%.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야. 내신 성적 6%고요. 큰 비중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기 힘들다 보면 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몇 프로야? 21%. 그 다음에 특기자. 예체능 특기는 따로 있습니다. 특기자 이거는 아까 말했지.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 일부 아니야 좋아져.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반은 없어. 우리 반은 원장님 반이나 저게 그 다른 반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은 없습니다. 이제 특기자 이런 건데 예전에 이제 이쪽에는 뭐냐면은 우수 학생들을 갖다가 선점을 하려고 하는 눈치싸움이 상당히 강해. 그 눈치싸움이 상당히 강한데 수시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이거 가로채기를 하는 거라 가로채기. 학생들이 불안해하니까 수시에서 이제 미리 이제 좀 땡기려 버린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고교별 학교별로 수준이 매우 다르다고 매우 다른 상태에서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우수 학생들을 갖다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수능, 논술,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학생부 종합이고요. 논술 전형은 약간 미미한 폭으로 감소를 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특기자 전형은 연세대학교만 조금 늘었고요. 나머지는 특기자 전형도 많이 줄었어. 그럼 예전에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뭐로 왔냐면은 학생부 종합으로 왔다 이거지.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기자는 상관없는 거고. 학생부는 원래 작았고 원래 가기도 힘들었다. 정도 보시면 돼요. 하나씩 봅시다. 일단 정시 전형부터 볼게요. 자, 이 정시 전형은 이제 수도권 상위권대학교 말고 밑에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는 35% 주된 전형이고요. 정시 누구하고 경쟁하겠니? 재수생하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현역들은 매우 불리해. 지금 여러분들이 정시로서 수도권 상위권 대학교를 간다.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분할 모집이 없어져 버렸어. 분할 모집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나다 해가지고 약간의 로또가 있어서 운이 좋아가지고 추가 모집이 있지. 가군, 나군, 다군 여기 넣고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분할 모집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조합이 가나다 3개 있는데 2개에서 진급 승부를 해야 된다. 2개에서. 넣을 때가 2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한 군데는 매우 높은 커트라인으로 그냥 보험차로 들어가니까. 그럼 2군데 들어가다 보니까 정시 지원 자체가 오히려 예전보다는 운적인 요소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져. 운적인 요소는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부류는 다를 거라. 예전에도 보면은 수능 치기 전에 어떤 학생들은 수능 그냥 평범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수능 정말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수능이 정말 어려우면은. 재수지, 재수. 그걸 기대하는 건데. 정시가 분할 모집이 없어짐으로써 조금, 재수로 붙는 거는 정시에서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 데이터 자체가 없어. 이게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과목별 가중치 고려는요, 지금 생각 안 해도 됩니다. 3학년 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수학 가중치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그죠? 현역들은 조금 경쟁력이 들어있다. 자, 정시 전형 간단하게 이 정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아까 비중이 30% 정도로 주된 전형인데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논술이라는 명분 하에서 우선 선발 요거를 가지고 수능 잘한 친구, 수능 잘 친 애들을 먼저
뽑아내는 게 목적이었어. 그런데 뭐가 엎어졌다? 우선 선발이 엎어지니까 논술 자체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그러면은 뭐 또 해볼만 한데요. 문제는 체제등급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당분간 있는 간포가 예상되고요. 문제는 논술 전형 역시 예전에는 재수학원들, 대입학원들이 정시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대입학원들이 바보 아니거든. 훨씬 우리보다 전문가들이란 말이다. 그 아저씨들이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랍어 같은 걸 대입반에서 한단 말이야. 제2외국어 막 해봤자 별 답이 안 나오니까 아랍어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조금 알면 되니까. 그지? 그런 게 막 나오기 전에 대입반에서 아랍어도 시작하는 것처럼 논술도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대입학원에서.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재생들이 논술도 다 깊습니다. 자연계는 지금 수학 공부하기 바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있다. 그 대신에 이제 학교별 특징, 시험 일자, 최저학력 기준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목표 대학을 정하고요. 준비가 필요한데 이 준비도 논술 준비는 약간 배짱이 필요하기도 해. 왜냐하면은 수능 이후로 치는 건 별 부담 없이 지원하면 될 거라. 수능하고 수능 끝나고 나서 가서 시험 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어차피 논술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학생들끼리는 똑같이 어려운 거라. 그지? 그런데 수능 전에 논술 치는 거를 과연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위기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치는 것도 아니잖아. 수도권까지 올라갔다 와야 된다고. 그지? 수능 치기 한 달 전에. 그 지금 약간의 수능 성적의 피해를 감수하고 우리 가는 거란 말이야. 배짱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학교별 논술 유형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인문계인데요. 뭐,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큰 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인문계에는 불구하고 수학 영역이 들어간 학교들이 있습니다. 건대, 고대, 숭실대, 연대, 유대, 인문학, 그 다음에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인문계에도 수학을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보는 학교들 있죠. 경희대, 이화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자기가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 학교 선정할 때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참고. 뭐 부분대 경북대는 뒤에 따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그 다음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수리과학형. 수리과학형은요, 수학 문제, 과학 문제 던져놓고 풀어라. 수리과학 선택형은요, 수학 문제하고 과학 문제를 몇 개를 던져줘. 거기서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골라서 풀어라. 선택 과목이 틀리니까. 논술, 과학 논술은 지구과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리형, 수학만 갖고 노는데, 그 다음에 과학형, 그 다음에 인문, 혼합형, 뭐 이 정도 있다 정도 보고. 결국은 성분은요, 내가 논술 지도도 조금 해봤거든. 과학은 학생들이 내보다 더 잘해. 당연하지, 나는 과학생이 아니니까. 애들 물어보지도 않아. 이거 책에 나오는 거라고. 저거 알았어. 하고요. 수학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전부 다 변별력은 수학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목표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통과를 해. 그걸 치든 말든 할 거라고. 그죠? 실제로 경쟁률 자체도 만약에 50대 1이다. 시험장에 가보면 10대 1밖에 안 됩니다. 왜? 최저학력 기준 통과 안 돼서 안 오는 애들 되게 많아.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한양대는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양대 특집도 따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외 대부분은 학교, 단대, 그 다음에 학교별로 상이하지만은 그러면 일일이 다 해줄 필요가 있겠나, 지금? 내년도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자. 세계합 5. 세계합 보면 1, 2, 2. 아니면 세계합 6, 2, 2, 2. 수도권 발견대학교. 그 다음에 2개 합 3 이내. 1, 2. 됐나? 아니면은 2개 합, 2개 이상 2등급. 합 3하고, 합 4하고 2개 이상 2등급은 달라. 합 4는 1, 3도 되지. 그지? 요거는 1, 3 안 돼. 2는 돼도. 알겠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성적들이 만들어져야 논술 전형이 가능하다. 지금 이거는 내신 성적 아니고요. 수능을 쳐가지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은요, 1학년밖에 안 쳤잖아. 자, 1학년 모의고사 성적은, 헛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열 분리가 안 되어가지고, 자연계 지원하는 애들 사회 대충 치거든, 그지? 그 다음 인문계 지원하는 애들 과학도 대충 쳐. 수학 이런 거 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흡수가 많고요. 재수생들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성적이 많이 올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지금 미리 올려놔야 나중에 이제 떨어져도 이제 이게 커버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 정도 성적이 만들어지면은 논술 준비를 진지하게 고려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 20% 이제 올해부터 화두가 된 전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두 축은요 논술하고 특기자였어. 논술은 수능 우수자표였어. 논술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 우선수물로 수능 우수자를 확보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는요 명문고생들.
있지. 진고, 명문고 아니다, 그죠? 그냥 명문고는 명문고지만은 진짜 그 전국구 명문고들 있잖아요. 그쪽 애들 학부를 하는 축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논술 인원이 극소수 줄어들고요. 특기자 인원은 많이 줄어들면서 뭐가 늘어났다? 학생부 종합이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은 요 학생부 종합이 그러면 두 개지. 뭐니? 공부 잘하는 애 뽑는 거, 그 다음에 좋은 학교 애들 뽑는 거. 맞나? 그러면은 좋은 학교 애들 뽑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그지? 그런 대표적인 학교들이 몇 개 있어. 경희대인가? 그런 일반계 애들이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대놓고 특목고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어. 내 느낌에 연구대도 좀 특목고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느낌에. 뭐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시고요. 일단은 학생부 전형은 입학 사정관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들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봅시다. 전공 적합성이 좋은 학생들도 뽑는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 뭐 편입이라든지 복수 전공 같은 게 활발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대학교에서 큰 하도가 등록금이죠, 등록금. 학생이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과에서 계속 다니는 게 매우 중요해. 2학년 방문돼갖고 편입해가지고 딴 데로 도망가지 말고. 휴학해가지고 재수하고 방문하는 것보다.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를 하고 싶다, 이거지. 전공 적합. 그러면 얘 딱 보면 딱 보인다고. 아, 니 여기까지 오면 얘 졸업할 때까지 얘 완전히 니는 이거 하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학생들을 뽑는 거니까. 계략적인 합격 등급은요, 내신으로 따지면은 2에서 3등급. 한양대 같은 경우는 3등급도 많이 붙습니다. 그쪽 수도권 상권대학교가 내신 2등급이다. 3등급이다. 내신 안 본다는 소리하고 거의 같은 말이야. 선생님 내신 안 보면 4등급도 돼. 4등급, 5등급은 안 돼. 그지? 4등급, 2등급, 3등급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고. 그쪽에서 볼 때는 내신 안 본다 이거야. 서울대가 2등급 뽑는다. 내신 보는 거니? 안 뽑는 거지. 창원대가 2등급 뽑는다. 내신 보는 거야? 보는 거지. 이게 약간 상대적인 거라. 이 학교에서는 이 정도면 내신 안 본다 이거지.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내신 생각하고요. 뒤에 대한 내용들 보시고 요 목표가 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자, 요거는 재학생 위주의 전형이고요. 아마 현수도 그렇고 몇몇 학생들은 좀 구체적으로 대상이 될 거라고요. 고1 때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벌써 반은 지났어. 자,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이 중요합니다. 질의 시대가 왔습니다. 과대포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문의 같은 거 필요 없고, 좀 현실적으로 봅니다. 볼까요? 자, 일단 교과, 내신 성적부터 보면요. 1학년 성적보다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지?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뭐 생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1학년 때 과학 성적이 1등급이었어. 그래서 이제 생물 책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2학년 때 생물원, 생명과학 공원 시험을 치니까 3등급이 나왔어. 그리고 3학년 때 생명과학 2를 치니까 5등급이 나왔어.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죠. 다른 과목은 떨어지더라도 전공 적합 과목은 절대적으로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1, 1, 1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좀 만들어줘야 되고. 과목 선택, 그러니까 진로와 연관되는 과목 자체가 성적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지? 남학생들 자연계는 공대 많이 가잖아. 그 물투 같은 경우는 서울대 애들이 좀 선택을 하고 하니까 등한시 한단 말이지. 근데 학교 내신 성적 물투 같은 거는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공대에서 수학 물리라고. 아시겠죠? 그런 정도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교사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 코멘트를 단다고. 보면은. 자, 학생들 코멘트를 갖다가 다는데, 1학년이니까 지금 내가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멘트를 쌤들이 달아주는데, 혹시 학교에다가 자기가 파일로 선생님한테 주는 사람, 담임쌤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 학교 어디고? 중앙고, 어디고? 경일고. 여기는 준비를 해주는 거라고. 너네가 학교 담임편을 생각해봐. 자, 학생들 한 반에 38명? 얘들 일일이 멘트를 달 거야. 그 다음에 담당 과목 학생들 멘트를 달 거야. 기계야, 기계. 그지? 뭐 성의 있게 달아줄 수 있을 것 같나,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초안을 잡아서 이 정책이 필요하지. 선생님 먼저 가지고 이제 하는 학교들은 상관이 없어. 그게 챙기고 있으니까. 안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좀 선생님하고 친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 내가 글을 파일 잡았는데 선생님 여기 좀 살 좀 예쁘게 제 얘기 좀 이렇게 좀 이런 뜻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이 학교 가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내 목표가 좀 이런데요. 그러면 그 과목 선생님 친해야지. 내가 어디를 갈 건데 생물학과를 갈 건데 생물 선생님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부분 자체가 아까 말했지. 창원 마산 지역에 올해 서울대가 폭망한 게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반계고 학생에서 늘어났는데 왜 마산창은 떨어지냐 이거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 조금 고민하시고요. 이게 단조로운 기술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파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할 필요는 없어. 선 귀찮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선 분량을 잘 봐야 돼. 해줄 것 같은 사람들 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수상실적 교내대회 있죠. 교내대회를 갖다가 이것도 준비를 하는 학교들은 교내대회도 많이 열어줍니다. 교내대회를 안 여는데 우리가 뭘 적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까 교내대회를 많이 여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창원에 출강 나간 학교도 교내대회도 많고 동아리 대회도 많고 동아리 대회에서 또 전국대회도 나가가지고 발명 그거 대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수업을 안 들어와, 얘네들이. 내가 수업하는데, 보충 수업하는데 수업을 안 들어오고 하는데, 한 2주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게 다 자료를 파이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파일로 제출하더라고요. 담임쌤한테도 파일로 제출하고, 자기 학생부 기록할 걸 갖다. 결국은 준비 과정에서, 결국 요거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스토리가 만들어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학생 스스로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고 이게 내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 정도를 조금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성적이 그게 대학교 뻔해. 고등학교 수준이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그 금상은상이 교내대회 중요하겠나? 안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 대신에 이제 교과 성적 요거지. 수학 경시대회에서 이제 금상을 받았어. 보니까 내신이야, 내신. 그럼 수학 교내대회에서 금방 받았어. 좋아. 성적표를 보니까 수원 성적이 5등급이야. 사기지. 결국은 이제 이거는 크로스 체크에 불과한 거라고, 성적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자, 동아리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한 얘기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소규모 스터디 형태도 이제 학교별로 준비를 많이 시킵니다. 조그마한 학술 동아리가 대규모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몇 명 조를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 이런 것들도 부각을 시키고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기는 힘들 거라고. 아시겠죠? 역시 이제 봉사활동도 규칙적인 활동, 봉사활동도 많이 보는 과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공의 기초, 그 다음에 내가 진로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독서활동. 자, 실제로 얘네들이 학교에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독서활동이라고. 그지? 독서활동.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도 매우 높고요. 허위 기재는 어차피 들켜. 어차피 들켜. 요거를 가만 보면 요거는 있잖아. 스펙 싸움이 아니라고. 알겠지? 어차피 들키는 거라고. 그러면은 요거라 단순히 많은 걸 읽는 것보다는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다독. 이거지. 이제 꼬리에 꼬리 먹어.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어떤 게 더 보고 싶었고, 이 책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진로를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좋다, 이거지. 꼬리에 꼬리를 먹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지금 단순 다독기까지 했다고 치더라도, 그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진로 결정이 있어가지고 약간 스토리가 만들 수 있게 들어가면 된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스로 읽었는지, 어차피 표납니다. 말했다시피. 자기 주도성 들어가고요. 학교에서 시킨 건지, 스스로 읽었는지. 그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자신만의 느낌. 그러니까, 독후감이라고 하는 쓰잖아. 그것도 이제 나이프 말고, 들어가는 게 있던데, 입력한 데가. 거기 보니까 줄거리 요약이 아니고요. 내가 이 책을 보고 뭘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책을 또 읽고 싶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글씨도 좋다, 이거죠. 학생 추천서. 결국은 추천서 자체도 거기에서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건데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사기는 다 구분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뉘앙스에 좀 더 주목이 되고요. 구체적인 사례, 일반적으로 이 학생은 이게 아니라 그지? 구체적인 사례로 혼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요, 해마다 대교협에서 내주는데, 이게 이제 내주는데, 보통은 이제 이걸 많이 따라 씁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살짝, 프린트가 없으니까, 근데 몰라도 될 겁니다. 이런 것도, 학습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몇 자 이내에, 학교에도 한 번씩 이제 자기 소개 쓰는 거를 할 걸, 1학기 때도 하나, 2학기 되면 아마 할 겁니다. 자기 쓰는 걸 한 번씩 할 겁니다. 이런 거 잘 써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 2014년도 내용들입니다. 삶에 미친 영향, 저짜고, 지원 동기, 저짜고.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논술하거나 대피를 많이 시키는데,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은
국어 국문학과 교수가 아니고요. 국어학과 교수가 아니고요. 전공 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 넣는다. 전자공학과 교수입니다. 맞춤법을 보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전자공학과 교수를 마음에 들게 푸는 거라고. 그러면은 누가 검사를 하면 제일 좋냐 하면요. 회사 다니는 아버지들 있지. 회사 다니는 아버지들이 지금 나이대 만약에 이제 회사 다니는 사모님들이 제일 더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수들하고 위치가 맞아. 보는 게 이제. 글자 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내가 이 전공 정말 하고 싶어요. 이 학교에 이 전공을 하고 싶어요를 보여주는 거는 어법, 논리적인 거, 기본적인 논리는 맞춰야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라고, 들어있는 내용. 아시겠죠? 논술하거나 대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강조 몇 가지 합시다.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인데, 스펙 경쟁이 아니야. 스펙 경쟁이 같은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은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집의 애들이 이렇게 막 스펙 같은 거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봐. 되게 이상적이야. 학교 성적이 내신 한 3등급 정도 돼. 2등급, 3등급. 내신 2등급, 3등급 못하는 거 아니지? 내신 2등급 정도 돼. 그러면서 책 같은 거 보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독후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얼마나 이상적이야. 서울에 있는 사회권에 그런 애들을 뽑을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뽑는 거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 그게. 그치? 이게 충분히 거짓말인지 사기인지가 표가 난단 말이죠. 활동을 보면 표가 난단 말이죠. 서류가 다 말을 한단 말이죠. 그지? 요쪽에 이제 뭐 발명 동아리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이게 느낌이 와.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책도 읽어보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도 읽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과에 가야 되겠어. 그래서 보니까 물리 성적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 와. 얘 들어오면은 4년 동안 이 학교 충성을 다할 애들이라. 이과에. 그렇잖아. 심지어 이런 애들은 대학원까지 갈 것 같아. 팍팍까지도 가고. 얼마나 대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이야. 이상적인 거라고. 그지? 거부감가지냐고 보라고. 스펙 경쟁이 아니라고. 그지? 진짜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좀 약간 완벽한 사람인 것 같다. 그지? 내신 1등급 좀 인간미가 없고, 그지? 내신 한 2등급, 3등급 되면서 막 이제 친구들하고도 협력십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인간 정말로 좀 판타지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지? 그러면 대학교에서 충분히 뽑을 만한 매력을 느낀다고. 그 매력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학교 생활 기록부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외부 토익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특기자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하지. 그 다음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결국은 학생부 싸움이라, 학생부 싸움. 자, 성적 향상성. 성적이 올라가야 스토리가 짜여지지. 그지? 아무리 해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적은 뚝뚝뚝 곤두박질 치고 있어. 차라리 이거는 낫겠다. 1학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쑥 그래 3년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2학년 때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올라갔다. 이거는 뭐 말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뭐 요거는 뭐 답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많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도. 자, 그 다음에 뭐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통틀어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비교과지 비교과. 비교과에서 일감성. 뭐 일종의 다양성도 필요해. 일감성, 다양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스토리 연계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화두입니다, 화두.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게, 한양대학교가 지금 되게 재밌어. 한양대학교가 논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정시에 그 4개 정도로 가는데,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처음이었어. 자기소개서 면접 추천서도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라 해서 입학사정관제라 했잖아.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에서 자기소개서 내지 말해. 추천서 내지 말해. 면접 안 본대.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를 언제 했냐면은 수능 성적 발표하기 전에 발표를 다 해서 9월 말에 발표를 했어. 여기 10월 말에 학기자 발표를 갔다가. 9월 말에 했구나. 수능 치기 전에. 수능 치기 전에 발표를 아예 해버렸어. 9월 말에. 한양대가 도대체 어떻게 뽑았을까? 한양대 입학처장 인터뷰를 내가 보고, 한양대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난리가 났어. 용호고등학교 이번에 전교 1등짜리가 한양대 종합전형에 넣었는데 떨어졌어. 1.1등급인데. 비교과 관리죠. 비교과 관리.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고3들한 사이트에 대해서 막 뒤집었어, 이제. 막 뒤집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가지고 이제 말이 막 들어갔다고 이제 누구 붙느냐, 누구 떨어지냐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나도 그 학생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결국은 한양대 얘네들이 특목고들 뽑았구나. 일반계고들은 나름대로 또 선을 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특목고도 부두도 1등급, 2등급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반계고 3등급은 또 붙은 애들도 있고. 아까 말했죠. 요 스토리, 비교과 관리 스토리가 된 애들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입학처장이 뭐라 했냐면은,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필요 없다 이거라. 학생부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추천서 써봤자 좋은 말 적어주고, 자기소개서 해봤자 좋은 말 적을 거고, 어차피 그 서류에 들어간 거 우리가 보면 다 아는데, 그걸 뭘 맞춰보려고 그냥 그거로 뽑겠다. 정말로 그거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유일하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학생부 교과에 면접을 넣어버렸어. 학생부 교과 뭐니? 후는 그 뭐지? 내신국제 좋은 애들 뽑을 때. 약 10% 좀 안 돼. 거기에 면접을 넣었어. 한양대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간 학생들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입학 사정을 해본 결과, 우리 학교에 학생부 교과로 들어간 거는 추적 제등은 별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뭐 진고든, 진해중앙고든, 뭐 경일고든 1.1등, 어차피 거기는 1.1, 1.2야. 걔네들은 학교가 좀 안 좋아도 충분히 학업 능력은 된다. 수능 체제 상관없이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야, 한양대가.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니까 얘네들은 인성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학생부 교과에서만 인성 면접을 받습니다. 한양대는 박수를 쳐줘야 돼. 정말로 멋진 학교야. 경희대 이런 데는 대놓고 특목고를 뽑고 있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데하고 좀 다르죠. 정말로 그 학생들 뽑을 때 학교가 내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 믿었어. 근데 이번에 학기차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입학처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결과 나오는 걸 봐라. 한양대 같은 경우는 3등급짜리도 많이 붙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신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수도권 방위권대학교 학생 종합전형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부경대, 경상대, 부산대, 경북대도 학생부 종합전형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대동소이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향후 상위권대학교에서는 진짜 주정이 된 추세니까 내년도는 아마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1학년, 2학년 때부터 좀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소개합시다. 자기 학과 따라서 경영경제학과를 간다. 경영 컨퍼런스 세미나 참관 행정기관 봉사 수학 경영경제 수학 같은 거 동아리 활동도 좋습니다. 통계 분석 관련 봉사 경제 좀 되게 뜬금없는 소리다 그지. 그러니까 이걸 학교에서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홍천구가 이번에 뭐 입학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 우리 학교 애들 공부 못하는데 요거 딱 하면서 너네가 요청하면 모든 대회 다 해줘준다. 그렇게 입학 설명했다 하더라고. 중학교 가가지고 그래. 그렇게 중요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범대, 안 봐도 느낌 오죠? 어디에 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문계열, 역시 오죠? 외국어 초청 행사. 그러니까 뭐 세코 같은 데서 뭐 행사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 자원봉사 같은 거 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역시 느낌 오시죠?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고. 농학과의 연, 그 다음에 가정과의 연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봅시다. 어치안, 넘어가자. 어치안은 서울대 위니까 넘어가. 어치안 할까? 아니요. 간혹,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이왕이면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야. 공부도 2등급 나오면서. 그지, 주말마다 봉사활동하고. 가만 보니까 너무 좀 환타지다, 그지? 학교 가는 애들이 좀 어찌 보면 환타지야. 가만 보면. 그죠? 자, 공학 관련, 남학생들은 해당상이 많겠네. 공학 캠프, 각종 발명대회, 동아리 활동, 과학 동아리, 뭐 이런 것들 아마 하지 싶은데,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연구부 세미나, 지역 공장님, 뭐 이런 봉사 활동도 있고, 성적 같은 거, 물리2, 물리 과목, 물리 수학 같은 거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자연과학 마찬가지, 대충 보이죠? 생명 보이고요. 사범대 이 정도 보이고요. 자, 불합격 사례 타산지 속으로 삼읍시다. 예, 결국 요 얘기입니다. 거짓말은 안 통한다. 거짓말은 안 통한다. 허위 가정 사례 잘못하고 넘어갔구나. 거짓말은 안 통한다. 결국은 진짜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상관없는 거. 상관없는 거는 진로 탐색 과정에 들어간 방향인데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가서 쓸데없는 거 자꾸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그지? 양보다 뭐다? 질이다 이거죠. 양보다 질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뭐가 돼야 돼. 나는 과학이 좋아요, 과학이 좋아요, 과학이 좋아요. 뭐지라고. 그죠? 그런 활동들을 학교에 후원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왔습니다. 부산대, 경북대 진학방법. 자, 아까 한번 봐봐요. 페이지. 자, 보이나? 수도권 상위권대학교 정시 35%, 논술 약 30%, 학생부종합 약 20%, 학생교과 5에서 6% 됐나? 넘어갑시다. 자, 부산대. 자, 일단은 지방 출신들은 있잖냐. 아까 말했잖아. 입학사정단지 학생 종합전이야. 저 서울의 도망집에 사는 거야. 강남 애들이 하는 거야. 준비를 잘 안 해. 그죠? 안 하니까 어찌 보면 약간은 벌로시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 학생들은 그런 거 신경을 잘 안 써. 쌤들도 신경을 안 써. 뭐 하니? 내신 공부하고 수능 준비 끝이야. 그지? 그러면은 부산대 경북대 연예들 보면 그쪽이 큰 대상이거든. 그래서 이 모집 정원이 내가 볼 때는 황금비야. 나는 모든 대학교가 모집 정원 이랬으면 좋겠어. 정시 40%. 오, 됐지. 논술 18%, 21%. 논술 약 20%. 제법 있어. 그지? 그 다음에 교과 내신 성적 18%, 15%. 16%, 15%. 한 15% 정도. 내신만 가지고도 아까는 5%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뭐 좀 제법 있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13%, 7%. 뭔가 정해야 돼. 알겠죠? 자, 2학년 때 구체적으로 하나를 정할 필요 없겠지만은, 약간은 생각을 하시라고.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이 생각, 여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걸?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조금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아까 큰 틀은 비슷합니다. 큰 틀은 비슷하니까 방향성을, 이런 모집을 보면은 큰 틀은 아마 정시, 그 다음에 수시, 그 다음에 종합이고요. 학생부 교과, 어차피 이거는 내신 문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조금씩 볼까요? 자, 아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를 시켜라. 그리고 우선 선발을 폐지를 하라고 했어. 자, 부산대 목표로 하니까 최저 기준을 알아야지. 그래야 목표를 잡을 거 아니야. 내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도 최저는 이거 맞춰야 되고요. 논술도 이거 맞춰야 됩니다. 내년도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바뀌어봤자. 자, 2014학년도, 그러니까 요 작년입니다. 올해 아니고. 작년도에, 경영대학교, 자, 100분위로 갔어. 이게 복잡 100분위도 하지 말아야 했거든. 이제 등급으로 바뀌었는데. 100분위로 갔어. 합 얼마? 세계합이 270. 그 다음에 일반은 240. 아까 요겁니다. 90%, 80%야. 맞나? 90%, 80%. 90%면 2등급이죠. 80%면 3등급이죠. 이제 세계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없애라 하니까 부산대에서 없앴어. 자, 부산대 경영학과 보니까 영어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2개 합 4 이내라고 했어. 그러면은 영어 1등급, 다른 거 3등급, 영어 3등급, 다른 거 1등급, 2등급, 2등급. 어디에 가깝지? 과목은 줄었지만 우선에 가깝죠. 그지? 오히려 상향이 됐다라고 봐야 돼. 이건 학교별로 좀 보셔야 됩니다. 상향이 됐다. 자, 그러면은 부산대 목표 잡아야 되니까 할게 있는데 경연대학교 영어를 포함해서 2개 합 4 이내. 그 다음에 인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런 데 있지. 자, 영어를 포함해서 2개 합 5 이내. 자, 공대 수학 B를 반드시 포함을 해가지고 2개 합 5 이내. 됐나? 이 정도 되면 이제 부산대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교과로 준비할 건지, 논술로 준비할 건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할 때는 별개고요. 알겠죠? 이 정도 돼야 이제 목표는 이거를 가지고 좀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최저학력 기준은요, 2학년 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3학년 때 올라가서 이거 만든다고 하면 다른 건 준비할 시간이 안 되니까 2학년 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 자, 옛날에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역시 우선 일반이었어. 옛날에는 결국은 논술이 아니었다고. 수능이었다, 수능. 자, 국어, 수학, 영어 등급 합 5야. 1, 2, 2 됐나? 그런데 일반은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포함해가지고 3개 중에서 잘한 거 6이야. 과목이 지정이 됐고, 이거는 지정이 안 됐고, 3개 중에서 잘한 거로 가니까 이게 좀 더 일반이었는데. 이제 경북대가,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빠진 게, 올해 이제 완화를 해라고 하니까 뭐랬냐면, 자, 경북대 기준입니다. 인문계 경상대학교 상위 3개 등급 합 6등급 둘둘둘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 상위 3개 등급 합 7등급 둘둘 3 됐나? 자, 공대
상위 3개 등급합 9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이 수학 B형입니다. 됐죠? 그지? 목표대학 간략하게 보이시는 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쪽이 만약에 들어간다. 수도권도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최저 등급은 맞춰줘야 돼. 물론 없는 데는 있는데 좀 전형별로 조금 틀리긴 틀린데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비교과가 다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능이야, 수능. 아시겠죠? 자, 입시 결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도대체 몇 등급 정도 합격을 하느냐? 됐죠? 자, 빨리 스캔. 학생부 교과 우수 인재. 자, 1.7등급, 1.4등급, 1.29등급, 1.34등급, 1.65등급, 1.92등급. 아, 됐나? 자,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되겠나, 부산대? 부산대보다 더 좋은 대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막상 부산대 이거로 되기도 힘들 정도라고. 왜? 난 된다고. 자, 이것도 같이 봐봐. 정시모집 가학원. 자, 이거는 수능 등급입니다. 자, 부산대 도대체 몇 등급 애들이 합격을 하느냐? 2.14. 인문계는 좀 높죠. 인원이 많아가지고. 2.01, 1.92, 1.68. 기계공학부 2.33, 2.58, 2.09, 2.76. 올랄랄랄랄라.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되면은, 아이고, 이런데 좀.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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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됐나?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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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됐나? 약간 힘들다, 그치? 부산대 만만해 보이죠? 여기에 지금 뭐, 지방대가 죽었다 하는데 다릅니다. 알겠죠?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입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쓰는 게 있잖아요. 인문계 출신으로, 그러니까 뭐지? 인문계 위주로 적어 놨습니다. 알겠지? 참고되는 거는 학생별로, 방학별로 직도 많이 다릅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 고려 대상, 내신 2등급 이내에 나오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얘기 조금 합시다. 부산대 인문 논술은 영어 들어갑니다. 알겠죠? 영어 좀 신경, 어차피 뭐, 수능 다 똑같아. 공부 자체는.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라 이거지. 경북대 인문은 그래프 해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자연 논술은요, 뭐 들어가냐면은 수학 정명 들어갑니다. 수학 정명. 손으로 좀 풀어갖고 가셔야 됩니다. 뭐, 노래 정리, 중간값 정리. 이런 거 안 배웠구나, 너네. 1학년이라가지고. 그 2학년들 자연계 학생들은 그 나오는 것들 있잖아. 한번 손으로 다 정리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자연스럽게 논술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 준비, 서술형 준비도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경북대 자연논술은요, 수학 서술형, 그 수행평가에 나오는 그 정명 문제가 아닌 서술형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 같이 들어가고. 자, 내신 2에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2등급 이내가 돼야 교과 전형이 가능하지. 그지? 2에서 3등급들은 부산대 학생부 종합전형. 자, 나머지 비교과 관리라든지 성적 형성 정원 이런 게 돼 있는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3등급 정도도 요거 정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전형 기본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한양대처럼 이렇게 막 대놓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을 수 있는 배짱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졌다. 힘이 많이 빠졌는데 주연 제일 중요하다. 이제 힘내야 된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내가 별 상관이 없었어. 알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봅시다. 자, 인원 비중이 이제 싹 바뀌었어. 자, 부산대 경상대 학생부 정시 37%, 학생부 교과 내신이야. 아까는 내신이 수도권은 얼마였어? 5%, 6%. 부산대 오니까 7%, 한 2%, 5% 맞나 보이는데 지금 몇 프로야? 42%야. 수시는 전부 뭐로 봐? 내신으로 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부견대, 경상대는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13%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사항,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니까. 창원대 학생부 종합 없어. 간단해. 얘네들은 막 이런 거 하면은 준비도 안 해. 내신 4등급, 5등급짜리 그런 거 준비 안 하거든. 애들 뭐 괜히 뭐 전형만 복잡해지고 막 그렇단 말이야. 걔들은 단순하게 이제 요구를 한다 이거죠. 뭐, 정시, 수능, 뭐, 내신. 끝. 알겠나?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조금 더 낫지. 논술 치면 애들 시험 치러 안 와, 여기는. 시험 치러 안 와. 그래갖고, 정시, 내신, 뭐다?
학생부 종합 조금 더 낫다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용은 다 똑같아. 지금 기본적인 설명 다 했어. 뭐가 중요한가 봅시다. 성적을 알아야지. 자, 부경대 봅시다.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2등급 학생부 1단계. 예전에 부경대가 다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3배수 정도 뽑아가지고 나머지 면접해가지고 일괄 합산해가지고 성적을 냈거든. 보이나? 1단계 통과자. 내신. 부경대 내신이 왜 이리 높지? 물리학과, 부경대 물리학과 취업 안 되니까 점수 제일 꼴찌 학과라고 보면 돼. 자, 자기 내신 분이 1학기 때 성적 생각해봐. 자, 내 성적표를 보니까 잘한 게 1등급이다. 잘한 게 1등급. 설마, 잘한 게, 일자 한 개는 뭐 해야지? 잘한 게 1등급이다. 야, 2학기 예측. 아까 100점도 있더만은. 과감하게 손들어줘. 좋아. 나는 1학기 때 성적표를 보니까 잘한 게 3등급이에요. 잘한 게 2등급이에요. 왜 손 안 들지? 잘한 게 2등급이에요. 좋아. 잘한 게 2등급이고 3등급이 주고 못한 게 4등급이가. 학생들만 틀릴 건데. 그지? 잘한 게 4등급이에요. 없나? 손 안 든 사람들 많은데. 자, 잘한 게 2등급이라 가지고 등급 평균이 2.19 나오겠나? 2.19 나오려면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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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3등급 이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2등급이고요. 3등급 몇 개 있어요. 갑자기 부경대가 위대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대학교 가기 힘듭니다. 또 봅시다. 자, 정시입니다. 그럼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야 부경대 가느냐? 수능 등급입니다. 국어국문학과 2.5, 영어 영문 2.6, 2.9, 2.7, 2.7, 2.5, 2.4. 헐라리 여기 왜 이리 높지? 아까 부산대도 봤죠? 2점대 극초반이었지. 부산대 약간 아래야.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저 창원대 보이죠? 자, 창원대 내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메카 2점대 후반, 3점대 극초반 나와야 됩니다. 내신 등급. 창원대 수시로 내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가 명문고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또 똥송 학교도 아니야. 되게 좋은 학교라고.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평균보다 약간이거나 평균에 가까운 학교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학교들에서 성적 좋은 애들이 많아. 내신들. 더 못하는 학교들. 더 많고. 걔들이 어디 갈까? 걔들이 뭐 서울대 연고대 갈 것 같아? 창원도 지원해. 부경대 지원해. 정 10등짜리가. 최저 등급이 안 되고 이거 위에 넣지를 못해. 그럼 걔들 뽑지. 그죠? 수시로 대학 가라 하는데, 수시로 대학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가만 보니까 학생부 교과가 별로 안 중요하지. 맞나? 맞아.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한 데 있잖아. 너네 보고 1년이 넘게 남은 수능을 대비를 해라면 준비 안 해. 그렇지. 당장 몇 달에 있을 수업을, 내신을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해가는 거라고. 돈리를 잘라서. 결국은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성적 떨어지면 마음 아파야 된다고. 그게 더 중요해. 그지? 어른들도 뭐 재테크 같은 거 한다. 돈을 모은다. 대출 안 하고 저금한 게 더 이익이야. 대출 이자까지 내니까. 그런 데 있잖아. 저금한다면 잘 안 돼. 근데 빚을 내놨어. 어떻게 돼? 그 갚으려고 돈을 모을 수밖에 없어.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이잖아. 그지? 성적, 내신은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가장 큰 거니까. 실제로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은 가장 큰 그런 걸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대 등급도, 내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3점대 극초반 나와야 됩니다. 상세 내용들 몇 개 있는데 좀 짜봅시다. 자, 자연계 중요하신 수학 A, B 선택은요, 참고로 하십시오. 동아대, 창원대, 경상대들은 수학 A형, 여러분들 같은 경우 수학 나형으로 바뀔 건데,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고민하지 말고요. 2학년 끝나고 자연계 학생들 그때 고민해도 됩니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전략이 예비 고이들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 알겠죠? 자연계, 수학이 인문계에 작게 보면은 4배, 많게 보면 6배거든. 자연계 학생들 수학 좀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반영 과목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 역시 2학년 겨울방학 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아까 말했지. 세부적인 거 별 필요 없다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간단하게 볼게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학년 가중치가 매우 큽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성적 조금,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그 정도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학년 가중치가 없습니다. 1학년 때 말아먹어서 벌써 반쯤 끝났어. 없고요. 그 대신에 국어, 영어 가중치, 인문계,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가중치가 있다 정도만 보고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경대, 경상대, 창원대는요, 잘한 과목을 뽑습니다. 2학년, 3학년을 통틀어 가지고 잘한 거 2개를 뽑아. 일단 그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탈을 해가지고 아까 1.99반이고, 여기는 뽑아니까, 잘한 것만 뽑으니까 어떻게 돼? 그래도 2점대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창원 들어가도 성적이 안 떨어져. 못한 거는 버리고 잘한 것만 뽑는다고. 근데 우리가 성적 상담을 해보면요. 잘하면 4등급, 못하면 5등급이야.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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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아니면은 3, 4, 3, 4, 3, 4, 3, 4. 아니면은 2, 3, 2, 3, 2, 3, 2, 3. 그러면은 잘하나 못하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런 경우는 뭐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정도가 있으니까 나중에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원장님하고 내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갖다가 좀 해주기를 필요해. 성적표를 줘야 돼. 자, 정시마고 정시모집 과목별 가중치도 역시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이후로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지 뭐 지금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목표 대학부터 안 정해져 있는데 아시겠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역시 아시면 됩니다. 과목별 가중치 뭐 이 정도만 볼까? 인문계 자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 경상대, 창원대 여기는 국어, 영어가 조금 더 가중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수학, 영어 가중치가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자 서울대 가자. 서울대 인문계든 자연계든 수학이 제일 비중이 높다. 그 정도 뭐. 이거 뭐 지금 큰 의미 있겠나? 거의 의미 없습니다. 끝이고요. 질문 혹시 있나? 몇 가지만 조금 하고요. 마칠게요. 질문. 없으시나? 여러분들 성적표를 갖다가 띄엄띄엄 주지 말고요. 학생부 같은 거 출력하고 모의고 성적표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시면요. 여기에 이제 단위수, 시수, 그 다음 등급 해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뭐 요런 거지 뭐. 국어, 5등급, 4등급. 참 공부 못하네. 이렇게. 하필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이야. 그럼 3학년 때 얘가 성적이 얼마 받았겠어? 이거는 성적이 좀 올랐거든요. 잘 내봤자 2등급이고요. 성적이 이제 3학년 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3등급 정도, 못해도 4등급.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이 예측이 됩니다, 이제. 성적이 예측. 뭐 이렇게 성적이 막 튀지는 않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봐가지고 이제, 성적 리포트가 들어가죠. 그 학교별로 산출 기준이 아까 틀렸잖아, 그치? 산출 기준이면은 최대 최소 아마 이 정도 예상되고 하면은 이제 뭐를 가져올까? 얘 같은 경우는 공부 못하는 애 아니죠? 6월 모의평가, 국어 2등급 92% 나왔어. 수학 63%, 자연계입니다.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평균 3등급, 4등급, 2등급 정도 나왔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이거보다 성적이 좀 더 잘 나왔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충 뭐 점수대 같은 거 보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합니다.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할 거니까 성적표를 줘야 됩니다. 성적표 4등급, 5등급짜리는 안 줘도 별 상관없어. 입으로 다 돼. 정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도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뭐, 우리 전에 2차 상담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성적 계속 좋죠. 이제 86%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 내가지고. 100분위 기준으로 86%. 계속 이제 성적이 이제 약간 상향 추세였고. 수능 예상이 이제 못 치면 한 80%? 잘 치면 한 89%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제 수능 순위 한번 볼까? 올해 얘거든. 열이 받아왔어. 눈물 납니다. 여기에 입시입니다. 여기에 입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온 제일 못한 성적보다 더 못 받아왔어. 모든 과목에서 다. 여기에 입시입니다. 여기에 입시. 그래서 이제 지금 동기 지원하는 것 때문에 약간 작업을 좀 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성적표입니다. 이런 것들 좀 주셔야 상담이 될 겁니다. 뭐. 예전에도 성적 상담은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
좀 독특한 학생이니까 한번 볼까? 고의로 잠깐만요. 얘가 실제로 이제 국어 4등급, 수학 5등급, 외국어 4등급, 과학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왔어. 얘 창원대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렇지, 창원대 목표를 해야 되겠지. 얘가 있잖아, 명곡고인데, 내신이 이 학생이라. 내신 관리를 귀신같이 해놨어. 보이나? 2점 초반을 만들어 놨더라고. 야, 니 가만히 봐라. 수학, 수리 가형, 이제 옛날에 그건데, 인문계 수학으로 바꾸고 여학생이었거든. 그래서 의료학과, 부산대 이런 데 몇 개, 지금은 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몇 개, 학생 교과가 좀 몇 개 있었고, 낮은 과들. 이게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부산대 다 교과 전형으로 해가지고, 웃음 선발 다 있었지. 교과에도 웃음 선발 다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경북대 식품영양, 최종적으로 다른 데 썼는데, 뭐, 부산대 식품영양, 뭐, 이런 데를 다 써가지고 들어가면서, 뭐를 가지고 하냐니까, 자, 최저등급 기준만 맞추자. 최저등급 통과 가장 어려운 관계다. 이것만 맞추자. 수학은, 나형으로 바꿔라. 내가 책임지고 2등급 만들어줄게. 다른 과목에서 한 개 2등급 만들고, 한 개 3등급 만들자. 그러면은, 우선반에 들어가면은, 이성적이면 100%다.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 우리 원장님, 그 다음에 동기부여 잘 하시거든. 상담해보면 이제 몇몇 가서 이제 인간대 와. 인간대 온다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얘가 9월달 되니까 농담을 얘기를 했어. 야, 근데 정시로 넣어도 되겠다. 성적이 막 올라가고 있어. 이게 자체 제등급 맞추려 가다 보니까 결국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창원대 가려고 아무 생각이 있다가 부산대가 눈으로 보인다 이거야. 최저등급만 맞춰. 그래, 받고 나니까 수학도 나오고, 하면 될 것 같거든. 얘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임학과, 산림 관련된 거, 임학과,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도 어디 쓴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도 어디 쓰고요, 그 다음에 창원대학교도 어디 쓰고, 아무도 되는데 자꾸 또 불안해서 한 개 더 써야 되겠대. 그래서 이제 경남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써라 해서 경남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이렇게 6개를 써, 6개 다 합격했어. 최종적으로는 경북대 등록을 했는데, 보고 느낀 게, 요 전략이 왜 필요하냐니까, 동기부여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거든. 성적표를 보고. 창원대 가려고 막 자포자기하게 있는 애가 3학년 때, 니 부산대 갈 수 있다. 경북대 갈 수 있다. 경북대 갔어.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소개도 막 하고 들어와.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이렇게 된 애들이 소개를 하고 들어오는데, 소개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들 같은 경우, 노영진.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재밌는 친구지. 이제 보이나? 국어 3.5, 영어 3, 수학만 1.5야. 자연계인데. 나중에는 봐봐. 4등급, 4등급, 2등급. 내신이, 그렇고.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자연계인데. 자연계 풀이 1등급, 풀 위험 있는 거야. 너네 모르지, 아직. 부산대 갔으면 되지, 뭐. 성적표를 갖다가 학원에 제출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있어야 상담이 되고요. 막연하게 그냥 막 선생님 제 몇 등급인데 그 몇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표는 많은 말로 좋으니까 그 어떤 박스 한 개를 해서 박스에다 딱 담아서 지금 저 박스 있잖아. 잘 안 돼. 한 번에 모아쓰기 나. 박스에 모의고사 성적표 박스에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신 성적표도 일단 박스에 담아둬. 담아두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학생부를 한 번씩 학교에 출력을 해주죠. 그지 그런 것들도 모아놓고 그 학생부 비교과가 이제 볼 일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그런 걸 챙겨주시고 자 구체적인 목표를 조금씩 잡아가야 됩니다. 잡아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면요 마칠게요. 질문 있나? 없나요? 도움이 좀 된 것 같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수고했습니다.